혹시 요즘 부쩍 힘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예전 같지 않게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에 부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 때마다 어깨가 뻐근하게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같고 활력이 줄어들어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점점 멀리하게 되진 않으셨나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다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계신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몸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근육 말이에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능을 넘어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고 몸의 에너지를 저장하며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튼튼한 근육이 있어야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근육을 잃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몸의 근육은 특별한 노력 없이도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한 가지 음식 때문에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필수적인 이 놀라운 음식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근육 손실을 막아줄 그 결정적인 한 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알고 계시지만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단백질 섭취가 그 어떤 영양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다시 합성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단백질 섭취량이 조금 부족해도 근육이 크게 줄어들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간신히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심지어 기존의 근육을 분해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어르신들의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의 주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근감소증이 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행 능력이 떨어져 자주 넘어지게 되고 면역력도 약해져 잔병 치레가 잦아지며 심지어 혈당 조절 능력까지 나빠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제 단백질 섭취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단백질을 몇 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조금 더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체중 1kg당 1.0, 1.2개 단백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은데 60kg이라면 하루에 60, 70시거나 정도를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먹는 국이나 찌개 위주의 식사로는 이 양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걸쳐 고르게 단백질을 나눠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두부 반 모, 계란 2개, 점심에는 고등어 한 토막이나 닭가슴살 100g, 저녁에는 살코기 위주의 소고기나 돼지고기 혹은 콩류를 넉넉히 드시는 식으로요.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두부, 콩, 계란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닭가슴살, 소고기, 살코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은 소화도 잘 되고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 치아가 안 좋거나 소화 기능이 약해 고기를 드시기 힘드시다면 부드러운 두부, 순두부, 연두부, 으깬 콩, 삶은 계란 흰자, 그리고 요즘에는 맛도 좋고 소화도 편한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보충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사를 통해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간식으로 삶은 계란이나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를 섞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단백질 섭취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중요한 도움을 필요로 한답니다. 단백질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거나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근육을 사용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걷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는 좋지만 근육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우려면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걱정 마세요. 무거운 역기를 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체중을 이용하거나 가벼운 도구를 활용해서 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등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 의자에 앉아 섰다 앉았다를 10번씩 3세트 반복하거나 설거지하는 동안 싱크대 상판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아령이 없다면 작은 생수병에 물을 채워 들어 올리는 것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여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점차 익숙해지면 개수나 시간을 늘려가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세요.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잊지 마시고 혹시 관절이 불편하시거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저항 운동은 단백질 섭취와 시너지 효과를 내어 근육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허리 통증 같은 만성 통증도 완화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활력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이 두 가지는 흔히 뼈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근육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고 칼슘은 근육 수축과 신경 전달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실내 활동 시간이 많아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이 흔합니다.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비타민 D 섭취 방법인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하루 15-20분 정도 팔다리를 노출하고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암 걱정 때문에 꺼리신다면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나 표고버섯, 계란 노른자 등의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족하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칼슘은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녹색 채소 케일,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육의 약 75%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은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근육 기능과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수분 부족은 피로감을 유발하고 근육 경련이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루에 1.5-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목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이 어렵다면 보리차, 옥수수차 등 곡물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근육을 위한 식단과 운동, 비타민 D와 수분까지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가장 활발하게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특히 근육 입장에서는 잠이 보약과 같습니다. 우리가 잠이 들면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바로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근육 회복이 더뎌지고 심지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을 피로하게 만들고 활동량을 줄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근육 사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잠이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질 좋은 수면은 건강한 근육을 유지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 7-8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등 편안한 잠자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2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고, 너무 늦은 시간이나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 그리고 너무 기름지거나 과식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지키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핵심 비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 단백질이 있었습니다. 두부, 생선, 계란, 콩류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몇 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만으로는 부족하죠. 근육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근육이 성장하도록 돕는 저항 운동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처럼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뼈 건강과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비타민 D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고, 근육 기능과 활력을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육 회복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번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매일 아침 식사에 계란 한두 개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점심 식사에는 생선이나 두부를 더 챙겨 드시는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TV를 보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몇 번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하루에 물 한두 잔을 더 마시는 것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근육은 우리의 독립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튼튼한 근육이 있어야 좋아하는 등산도 가고, 손주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으며, 무엇보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또는 여러분만의 근육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모든 연령에서 최고의 삶을 사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